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담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곳 캐나다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셨어요. 물론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잘 지내야 1년 동안의 학교 생활이 아이들이 또 잘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담임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곳의 담임 선생님은 한국에서의 개념과 조금은 달랐는데요. 물론 담임 선생님이 책임지고 우리 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선생님처럼 주 5일 동안 내내 우리 아이들을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개념의 담임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선생님의 재량이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주 5일 담임 선생님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 4회만 담임 선생님으로 일하시고 한 번은 보조교사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반도 존재를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반들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담임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책임을 지고 수업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는 한국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약간 한국과 달랐다는 점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곳에 있는 중학교로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의 선생님이 왔다 갔다 정근을 하시는 것 같았고 중학교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이곳 캐나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 학제가 조금 달라서인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내년에는 중학교에 가서도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 점이 약간 달랐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킨더가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그 교육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학년을 자유롭게 다니실 수도 있고요. 또 4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그 학년을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5학년까지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6학년이나 7학년을 가르치시게 되면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 시스템이 달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한국이나 캐나다나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 있는 학교들은 한국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학교가 많아서 학생 수가 많이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제가 뭐 학교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량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학생 수가 작다 보니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 보았었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에너지가 좀 있으시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 보면 정말 아이들하고 몸을 부딪히는 체육 수업을 마다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학생 간에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게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스스로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봐서가 아닌 본인 스스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때로는 아빠같이 뭐 엄마같이 할머니같이 이렇게 아이를 보담아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교사의 일을 즐기시는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교장 선생님은 왠지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젊은 여성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아이들,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법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촘촘하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아이들을 사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금세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가서 청소년이 되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성인에 빨리 다가가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6세 이상이 되면 이제 운전면허도 신청해서 연습 면허를 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조금 독립으로 가는 길이 빨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나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조금 있으면서 느꼈던 그냥 아주 작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면 좋겠지만 뭐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은 한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비슷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나다는 다양성의 나라잖아요. 다양성.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교실에도 정말로 많은 민족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라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려서부터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문화적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가 많은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적응하기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좋은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캐나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캐나다 분들 다 친절하시죠? 한국 사람들한테 잘해주시죠? 이렇게 말한다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분도 물론 계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시는 캐나다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가 잘해준다. 모두가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부딪힐 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적응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지고요. 또 아이들과 막상 유학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정말 엄마들 마음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만큼 캐나다라는 나라가 아이들에게 체험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시스템이 많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아이들과의 또 좋은 경험을 위해서 여건이 되시면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